나쁩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나빠요. 그건 틀림없고, 과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죠. 그건 모든 사람들의 진단이 거의 동일해요. 지금 나쁜 상태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럼 내수 진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영향도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이지, 그건 중론입니다. 중국이 상가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중국이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 곳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로 남방 쪽에서는 유통상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문도 닫고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 SNS에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반면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의 매출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극단을 보면서 중국의 경제는 나쁘다고 평가를 할 것이냐, 좋다고 평가를 할 것이냐. 어느 한 극단이나 일부분을 들어가지고 이게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큰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경제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대외 경제와 대내 경제.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수입을 하고 여기에 엮이는 부분은 대외 경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닌 부분,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대내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외 경제 부분이 지금 한 38%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6대4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중국의 대외 수지 흑자가 1조 달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일에 수출을 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나빠진 걸까요? 잘 나가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문 닫고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제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나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평가와 시선이 교차되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볼 때 내수의 비중이 대외 경제보다 크고, 대외 경제는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내수 경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외 경제 쪽은 아직 견딜만 한데 대내 경제,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거를 좋으냐 나쁘냐 둘 중에 하나로 골라잡아 얘기하라 라고 하면은 나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게 문은 닫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깡통을 차고, 그러면 작년에 1조 달러 흑자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한편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딥시크 등 타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초과학의 저변이 아주 넓고 깊은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중국은 오랫동안 그 기초과학 많이 했고, 둘째는 우리나라가 이 소총도 못 만들던 시절에 중국은 인공위성 날리고 ICBM 날리고 전투기 만들던 나라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과학기술이 상업화되는 것을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중국이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기본 소양이 충분히 충족하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산업화의 불길에 닿으면서 이제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죠. 그럼 그 우선순위를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이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급한 게 이거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것도 민간 기업 위주로 많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정부가 요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다 이제 자기들이 돈 벌 수 있을 것만한 건 찾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기술 제재를 강력하게 들어가고 또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면서 중국 전체가 과학 기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나는 꼭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미국의 기술 제재를 뚫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공헌할 거야.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은 조성이 돼 있고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이공계생이 나오고 매년 수십만 명의 반도체 학과 전공생이 배출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이 나라 돈과 기업 돈과 그 민간의 돈까지 모아서 전략 기술에 지금 투하해가면서 그 하이테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씩 막 터져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 중국의 똑똑한 학생들은 하이테크 산업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뭐 골목길에서 닭 튀기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으면 의사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의사로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의사들이 골목에서 닭 튀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략 부재, 계획 부재의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